네, 2시 5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또 어떤 특징주들이 눈에 띄었을까요? 오후장을 알아봐야겠죠. 레몬리서치 김미수 대표,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두 분과 오늘도 세 가지 실시간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죠. 글로벌 전기차 6위 현대차의 위상은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 부분에 현대차랑 기아가 6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 각 순위가 좀 궁금한데 대다수를 중국 자동차가 차지했다고요? 1위도 그렇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중국이 워낙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 기준으로 97%가 늘었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거의 뭐 배로 뛴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2배 된 거죠. 예, 거기서 다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BYD가 200% 증가했고요. 그 뒤를 테슬라가 40% 증가했는데 뭐 어쩔 수 없다. 네. 안쪽이고 그중에 전기차 순위에 한 3위가 세 개가 다 중국 차가 들어와 있는데 상하이 자동차 그다음이 폭스바겐 지리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의 4위권, 5위권까지는 거의 다 중국 차들이 꽉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뒤를 바짝 현대, 기아차가 들어가고 있는데 또 1월 달 또 순위를 보다 보니까 놀라운 거는 인도에 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차가 인도로 가면 안 되죠. 차도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1월 달 전년 대비해서 한 24% 증가한 현대 기아차의 성과를 보여줬고요. 점유율이 한 22.6%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인도 같은 큰 나라에서 그래도 20% 이상 점유율을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 잘했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워낙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크고 또 보조 자국 내 브랜드를 선호하기 때문에 중국의 자동차들이 특히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전에는 미국 시장을 가장 먼저 봤었어요. 왜냐, 테슬라가 있고 또 여기서 현대차랑 기아도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앞으로의 미 시장에서 현대차의 기아의 위상은 점점 확고하게 커질까요? 일단 뭐 지금 분위기상은 그런데 이제 IRA 법안이라는 이제 복병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네. 일단 뭐 현대차 같은 경우 중국 시장은 거의 지금 뭐 손 놓다시피 한 뭐 본의 아니게 이제 그렇게 돼서 뭐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 전기차 60% 팔린다라고는 하지만 나머지 40%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그다음에 기타 지역에서 이제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국 시장 이외의 지역에 아마 현대 기아차는 좀 더 집중화할 가능성은 좀 커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그 전기차 판매량이 뭐 중국에 비해서 좀 적긴 하지만 계속 그 뭐 연평균 성장률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2027년까지 연평균 한 23% 정도 증가를 할 것이다. 그다음에 유럽 시장도 전기차의 판매량이 연평균 한 12%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향후에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럽 시장 내에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좀 더 증가할 것 같고요. 뭐 기아나 현대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이 좀 다른 회사보다 이제 전용 플랫폼으로 좀 일찍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기아가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아이오닉이나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가 뭐 출시가 되고 있고요. 네. 뭐 기아 같은 경우도 EV6가 지금 뭐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향후에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 지역 내에 이런 이제 전용 플랫폼을 갖고 있는 전기차의 판매량은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IRA 법안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면서 그렇죠. 뭐 상대적으로 이제 보조금 지급이 이제 역외 국가에서 이제 생산되는 자동차는 뭐 줄게 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조금 둔화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기아차가 그렇게 뭐 미국 차에 비해서 전기차에 비해서 뭐 고가의 그런 또 가격 전략을 취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피해는 상대적으로 좀 적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미국 내에서 공장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서부터는 판매가 다시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IRA 법안 관련돼서는 좀 일시적인 그런 영향에 그치지 않을까. 일단 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IRA 법안을 둘러싸고서는 뭐 정부도 그렇고 현대차, 기아도 그렇고 계속 협상을 조율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는 그럼 아직도 나오지 않은 현재 진행형인 건가요? 그건 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것만 바라보고 법안이 정치적인 어떤 로비나 뭘 통해서 성과를 낸다라면 네. 막연한 거죠. 그거보다 제 생각엔 그냥 조금 더 빠르게 조지아 공장 전기차로 할 수 있게 네. 빨리 완공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게 더 불확실성을 줄이는 길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 또 하나 최근에 보다 보니까 또 실질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자동차 쪽에 좀 위축됐던 현상들이 조금 좀 살아난다라고 했었을 때 변화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금 뭐 조금 있다가 말씀하시겠죠. 현대, 기아 뭐 사냐 마냐 이 얘기하시겠죠. 네.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 네,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쪽보다 LG전자 보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장으로 하시는 겁니까? 네. 그래서 차라리 일단 지금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이런 변화가 들어왔었을 때 자동차 출하량이 개선되면서 나오는 변화는 LG전자가 가장 큰 수혜다. 라는 쪽에서 VS 사업부의 변화가 조금 더 이끌어지는 흐름들을 체크하자라고 하게 되면 현대, 기아 물론 잘하겠죠. 근데 아마 대표님께서 정리해 주실 거고요. 저는 그냥 미리 LG전자 조정 시 사자 네. 이상입니다. 오히려 전장 쪽으로 가서 LG전자를 눈여겨보고 있다. 하지만 네. 지금 가격은 좀 올랐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봐야 될 구간이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임순재 대표님 최근에 또 현대차 역시도 뭐 자사주 소각도 네. 하고 돈도 잘 벌고 있고 네. 뭔가 좀 주주분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 같은데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 디자인 필드로 고성장 중인 기아가 나중에 현대차 주가를 넘어설 것 같은 예감도 조심스레 드네요. 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네, 뭐 현대차 기아 그냥 동일하게 봐야 될까요? 좀 그 안에서도 포인트를 나눠볼까요? 일단 뭐 비슷하게 모르게 만들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뭐 세부적으로 일단 만드는 이제 차종이나 이런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마 주가는 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기아차가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 근데 가격대가 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접근하는 식이 좀 편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일단 양회사 전부 다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이제 취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자사주 소각도 하고 그다음 배당도 늘리고 그다음에 뭐 주주 환원율도 뭐 높이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보면 국내 기업들의 가장 그 취약점이 이제 주주 환원율이 낮았다라는 건데 뭐 이번에 뭐 돈을 좀 벌면서 이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하겠다라는 거는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기차의 판매량이 어떻게 된다라기보다는 기존의 이제 내연기관차를 얼마만큼 잘 파느냐가 아마 향후에 주가 흐름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제네시스나 뭐 SUV가 어떻게 팔리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제네시스나 SUV가 잘 팔린다. 뭐 1분기 이제 뭐 계속 이제 매달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뭐 1분기 내에 뭐 그렇게 그 실적 자체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뭐 지금보다 한 단계 정도 레벨업 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좀 남아 있다. 그러니까 20만 원까지는 뭐 현대차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 뭐 그렇게 따진다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뭐 높은 수준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뭐 일단 조정받을 때 저가에서 조금 분할 매수하시는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건 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두 분의 비유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강하게 뭐 강력 매수, 스트롱바이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김민수 대표는 투자 포인트를 전장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기도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시죠. 역대 최대 실적의 HMM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 밖의 선전이라고 작년 영업이익이 거의 10조 원에 육박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는데 그렇게 잘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잘은 나왔는데 이 실적이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was 과거였기 때문에. 영어를 약간 김민수 대표님 식으로 이야기해봤어요. 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그러셔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 실적이다 보니까 이 과거에 나왔던 실적이 그대로 또 네. 영향을 주가에 미치는 경우는 좀 없죠. 기껏해야 저희가 느끼는 건 피크아웃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작년에 보니까 한 9조 9천억, 그러니까 뭐 10조 가까운 사상 최대지만 네. 올해 예상 실적은 2조 원대입니다. 영업이익이 거의 이제 한 5분의 1 토막 달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 자체도 어떤 상고 하저의 실적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렇게 자신 없는 실적의 근간이 뭐냐면은 아무래도 운임 지수겠죠. 네. 지금 상하이 해상 운임 지수를 보게 되면 SCFI가 1000이 무너져 있습니다. 995로 1000대 무너져서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1월 달이 벌써 한 1년 전의 부분이 5,100이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보면은 5분의 1 토막 난 거죠. 그랬었을 때 실적에 대한 변화는 기대감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HMM을 보는 기준은 실적은 잊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매각 얘기가 주가를 이끕니다. 그래서 매각 이슈 나올 때마다 반응하는 주가 정도 거기를
체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게 좀 궁금했어요. 사실 오늘 HMM의 주가가 3에서 4%가량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안 그래도 피크아웃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 호실적이 나왔다. 그런데 실적이 연간으로 봤을 땐 좋은데 4분기는 부진하다라고 하면 바로 피크아웃을 들이대면서 주가를 빠뜨리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의 주가는 상승을 보이기에 다른 무언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서 그런가 하고 봤는데 매각이 혹시 그 알파인지요? 뭐 매각이 알파다기보다는 네. 그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이 뭐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MMM 같은 경우 실적 나쁠 것이다. 뭐 피크아웃 지났다라는 얘기는 뭐 작년도, 그러니까 재작년도서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요. 뭐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지만 하반기 이후에 뭐 해상 운임이 하락을 하면서 뭐 낮아졌습니다. 이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이제 1000포인트 이하로 내려간 거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보통 SCFI 지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1000포인트 이하에 보통 700에서 한 1000포인트에서 좀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였었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다시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렇게 이제 SCFI가 내려왔다라는 건 그만큼 해상 운임에 대한 영업이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뭐 HMM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작년 영업이익이 한 5분의 1 토막이 아마 5대 그보다 더 적게 아마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지금 뭐 올해 이제 예상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PER이 지금 5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PER 기준으로 보면 높지를 않기 때문에 네. HMM이 뭐 지금 뭐 그러니까 실적이 올해 나빠진다라고 해도 그래도 PER 기준으로 보면 뭐 5배나 뭐 6배 정도 되면 그렇게 이게 뭐 고평가되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주가도 이제 그러니까 낮아 있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M&A 관련된 이슈는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뭐 어느 누구든 예상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면 일단 인수자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주가 향방은 나오긴 하겠지만 중간중간에 인수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아마 주가는 반짝반짝 이제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뭐 또 그렇다고 그거를 보고 또 투자에 임하시기에는 조금 뭐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냥 실적으로 HMM 같은 경우는 네. 뭐 그냥 1분기 실적을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실적 상으로만 예상 실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 뭐 이 정도 주가 수준은 뭐 적정 주가 수준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HMM을 현 구간에서 매도하기도 애매하고 사기도 애매한 그런 가격대인 건가요? 마지막으로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좀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이 관련돼서 매각 컨설팅 자문사 선정하기 위해서 네. 제안 요청서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럼 또 그런 얘기 나오게 되면 한번 쭉 올라오겠죠. 근데 당장의 실적 변화 뭐 그렇게 크게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슈 때문에 올라온다 팔았다가 다시 또 정체됐을 때 샀다가 뭐 예, 4, 8 네,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 네. 구간에서는 이런 이슈를 이용해서 탈출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실시간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HBM D램 수혜라며 한미반도체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도 오늘 HBM D램 수혜로 떠오르고 있는데 저희 지난 시간에 이거 그 레몬리서치 대표님 산하에 있는 이상엽 이사님께서 이야기하고 간 핵심 키워드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미리 한번 앞서서 좀, 네, 대표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HBM D램 무엇입니까? 또 네. 예, 뭐 VOD 안 될까요? 네. 그래서 일단 HBM D램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엔비디아에서 네. HB100이라고 하는 새로운 AI 전용 반도체를 만드는데 거기 같이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서 쓸 수 있는 단층의 고용량의 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igh Bandwidth Memory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적층을 높게 쌓다 보니까 효율이 좋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변혁의 기대감은 상당히 많죠. 특히 프로세스인 메모리라고 하는 PIM 같은 경우도 어떤 차세대 메모리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들을 조금 더 당기고 수익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변화이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하되 이게 지금 뭐 그래서 한 번에 뭔가 크게 바뀐다는 것보다 서서히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나오는 트렌드를 계속 또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경기 침체 시기에는 위축 시기에는 뭔가 투자를 덜 하잖아요. 그럼 장비주들의 경우에는 최악의 시기다라고 생각할 수 네. 있는데 모든 장비주가 다 그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최근에 뭐 EUV 공정이라던가 방금 이야기한 뭐 HBM, DRAM이라던가 그러니까 새롭게 나오는 산업의 투자는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 네, 그렇죠. 장비 내에서도 좀 희비가 그래서 갈리는 건가요? 네, 뭐 그래서 갈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HBM 같은 경우는 이제 그 D램을 이제 적층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한 겹이 있으면 그 위에 또 쌓고 하는 그런 4겹 정도를 싼다라고 하는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 이거를 이제 서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연결을 해줄 때 이제 거기 미세한 구멍을 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멍을 뚫는 장비가 이제 본딩 장비라는 건데, 그 이제 한미 반도체에서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이제 HBM 램이 이제 만약 뭐 양산이 그러니까 수량이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그러니까 기대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한미 반도체가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익 매물이 이제 좀 출회가 되면서 좀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 이제 자기만의 이제 독특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 관련돼서 그 투자를 줄인다라고는 하지만 향후에 이제 차세대 제품에 대해서는 투자를 줄이진 않습니다. R&D를 좀 더 확대하고 이제 투자를 키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특색이 있는 그런 이제 장비를 만드는 업체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뭐 기존에 있는 뭐 레거시 제품을 제외가 뿐만 아니라 이렇게 최첨단 상품에 대한 제품에 대한 이제 수요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은 그렇게 줄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미 반도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했어요. 약간 오늘장 차익을 실현하는 분들이 많았기에 특히 기관 외국인 쪽에서도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 전환했는데 한미 반도체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오늘 한미 반도체뿐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도 다 같이 좀 시세가 나왔었거든요. 오전장에. 네. 주목할 만한 사안들이 있을까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차익 매물 정도라고 보는데 이게 그래도 한미반도체 가장 큰 강점은 그거죠. 주주 가치를 아주 열심히 실현하는 대표적인 회사고 매년에 이익 남으면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아주 대표적인 박수 쳐드리고 싶은 회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주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행동은 계속 보여줄 것 같은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시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비슷한 또 공정을 하는 회사가 있죠. 제우스입니다. 이 회사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면서 이 회사는 앞서 대표님 말씀하셨던 비아 홀이라고 하는 쪽에 작은 구멍에 대해서 세정을 하는 장비 이쪽에 대한 강점이 있죠. 그래서 작년도 실적이 무지 좋았고 올해도 성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총이 3천억대 정도면 안 비쌉니다. 그런 쪽이 부각받기 시작하게 되면 꾸준히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종목이다 생각해서 그를 또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우스를 주목하고 있고 지금 이 반도체주들이 많이 올라온 거는 맞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실시간 특징주 알아봤고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